프리비엣!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러시아어 마샤스입니다. 오픽 러시아어 오늘은 2강 수업입니다.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2강에서는요. 오픽 공략 가이드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우리 1강에서 오픽 시험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아봤죠. 이제 시험을 알았으니까 진짜 오픽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든지 뭐 자가평가 등등 여러 가지 가이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오픽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냥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전쟁에 나가듯이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저와 함께 세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사전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근데 요거 외에도 돌발 주제 같은 것도 나오긴 하죠. 그죠? 근데 물론 돌발 주제는 그야말로 돌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재 있는 위치, 신분이랑은 상관없이 진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사업회사, 재택근무, 교사, 교육자 등등 좀 몇 가지의 이제 직업군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체크할 겁니다. 무직이에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내용을 준비할 게 더 많아집니다. 자, 현재 당신은 학생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니요. 회피 전략 위주로 갈 거예요. 학생도 아닙니다. 라는 거. 또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공부나 전공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최근 어떤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물론 학생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당연히 이제 나 밑에 있는 항목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그나마 수강 후 5년 이상 지남, 공부한 지 오래됐어요 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죠. 요 마지막 거를 체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거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귀하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다양하게 이제 거주 방법, 형태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나 혼자 살아요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좋아요.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룸메이트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배우자 등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들 간에 뭐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냐 이런 또 돌발 주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나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에 맞춰서 첫 번째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12개 항목 고르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건데요. 12개 이상 고르지 않으면 이 부분 이상, 이 뒤에는 스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2개 이상을 고를 건데 설마 나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12개만 선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전략을 많이 세울수록 이걸 더 많이 공부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12개에 맞춰서 이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여가 활동 내용이 주로 이렇게 막 나오죠. 자, 여기 2개 이상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화 보기, 클럽 나이트 뭐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먼저 영화 보기부터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오픽 시험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력서나 이런 자소서 같은 거 쓰실 때도 항상 내가 뭐 영화 보는 거 또는 음악 감상 이런 거 취미다라는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1개, 2개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을 준비하기 좀 더 수월할 거고요. 영화 보기와 같이 우리 보통 세트로 공연, 콘서트 보기까지 같이 3가지를 준비합니다. 관람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공연 또는 영화, 또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장르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가지는 관람으로 묶어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요. 공원 가기 체크해 주세요. 공원 나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요, 쌤 하실 수 있는데요. 공원 가기는 일단 출제가 되게 자주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쨌든 집 주변에 또는 조금 걸어도 어딘가에 공원은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공원이 없어도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어떤 공원이
있고 공원에 대한 묘사, 또 공원에서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깅, 걷기 또는 뭐 거기서 음악 듣고 아니면 뭐 소풍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어휘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은 해변 가기라고 하나 있어요. 자, 해변 가기, 나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여행 파트에서 여행지를 나타내는 곳에 바로 이 해변 가기 내용이랑 많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해변 가기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5개가 체크되었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취미랑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건데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나 뭐 하지? 내 취미가 뭘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음악 감상을 취미로 정할 거예요. 음악 감상하기도 역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영역인데요. 음악 감상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아까 우리 관람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노래,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음악가, 그리고 내가 뭐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했는지, 어떤 음악에 관련된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또 외우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악 감상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준비하기가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운동입니다. 운동 다양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운동과 또 약간 생소한 운동 그 종목들도 좀 보이는데요. 한 개 이상 선택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운동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구기 종목의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몇 가지 항목들이 보이죠. 자, 구기 종목 우리 공으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미식축구, 테니스 뭐 이런 것처럼 공으로 하는 이 구기 종목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어필을 할 겁니다. 왜요? 나는 구기 종목 좋아하는데 이 구기 종목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냐? 경기 룰도 알아야 되고요. 경기 결과라든지 내가 어떤 경기를 봤는데 좋았다 나빴다를 이야기해서 전반적인 경기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뭐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기 종목은 모두 제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유산소, 조깅과 걷기 요거를 체크할 거예요. 사실 굉장히 겹치죠. 그죠? 내용이 되게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소 운동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조깅 걷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뭐 룰이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하는 행위 자체가 힘든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앞에 구기 종목이 뭐가 할 게 많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할 게 많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예상 문제를 또 미리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조깅 걷기고요. 앞서서 우리 공원 가기 그거 선택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조깅 걷기의 장소가 공원 가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에서 안 할 수도 있으나 이왕이면은 공원에서 조깅 걷기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입니다. 나 운동하는데 이거 체크해야 되나 생각하시죠? 우리가 12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개의 항목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렇게 추첨을 하듯이 몇 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12개 중에 하나를 요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11개만 나머지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걸리면 더 좋지만 이거 안 걸려도 나는 나머지 한 개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넘어가지 마시고 꼭 체크하고 같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냐라는 항목인데요. 자, 여기서 크게 보면 이제 출장 2개 있고요. 여행 그리고 가운데 집에서 보낸 휴가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밑에 3가지를 쭉 체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굳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더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적인 거를 빼기로 했죠. 마찬가지예요. 출장도 어쨌든 출장은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갔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 여행, 어쨌든 뭐 소소하게나마 아니면 길게나마 각자의 경험이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파트가 바로 여행이죠. 국내랑
해외 나눠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앞에 해변 가기 선택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 여행지를 선택할 때 해변이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여행지 묘사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겹치면 외우기 쉬우실 거고요. 가운데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어떤 거냐면요. 요새 그렇잖아요. 요새 뭐 꼭 굳이 어디 가지를 않아도 내가 그냥 휴가 동안 집에서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차피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뭐 음악을 듣거나 뭔가를 뭐 영상을 보거나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어휘들로 준비할 수 있는 또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한 번씩 쭉 필수 우리가 해야 될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평가 선택 공략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앞에 설문조사를 12개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6가지의 이렇게 그 선택하는 항목들이 나올 건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해당되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1이 가장 쉬운 내용이고요. 쉬운 레벨이고 마지막 6이 가장 어려운 레벨인데 오른쪽에 뭐 한국어 설명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죠.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요 샘플 답변이란 걸 눌러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레벨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요 정도인 것 같아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시면 좋지만 우리 여기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 바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3단계 이상은 가주셔야 됩니다. 앞에 1, 2단계가 쉬우니까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2단계를 선택하면요. 내용이 쉽다 보니 내가 얼만큼 말을 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오픽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 그러면 다 1단계 하지 누가 높은 거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낮은 단계를 선택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IM이라는 단계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IM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단계로 계속 가셔도 되고 아니면 3단계와 4단계를 같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요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간 단계 선택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 이제 그 서베이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자가평가를 한 페이지에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요거 꼭 외워주세요. 자, 우리 일단 직업이 없고 지금 쉬는 중, 일 경험 없어요. 학생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주지는 혼자 살고 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가 활동부터 해서 쭉 12개 항목 들어가 있죠. 영화, 공연, 콘서트 3가지 세트로 관람 보기로 묶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공원 가기, 밑에 나와 있는 조깅 걷기랑 또 같이 연결하기로 했어요. 자, 해변 가기는 여행, 국내 해외여행지, 해변과 관련된 여행지를 묘사할 거기 때문에 역시 같이 준비. 그리고 취미 관심사는 음악 감상, 요거 1개만 선택. 운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깅 걷기 플러스 반드시 전혀 하지 않은까지 우리 선택하자라는 거. 이거 괜히 까먹으면 나도 모르게 아씨 준비 못했는데 일단 아무거나 눌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운동 파트 보면 요거부터 선택을 하세요. 생각보다 자주 까먹으시더라고요. 자, 휴가 출장 말씀드렸죠. 출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 국내, 해외 2가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해 주셔야지 우리 12개 항목에 맞춰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자가평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3으로 가주시고요. 오픽 시험엔 중간에 한번 레벨을 바꿀 수가 있죠. 한 7번 정도 또는 7, 8번 정도 중간쯤 오면은 다시 이제 물어보죠. 레벨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옮길 거냐 낮출 거냐 해서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6개의 레벨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리지는 마시고 내가 진짜 한마디도 못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뭐 어떡해요? 이로 내릴 수는 있지만 IM을 받기 힘들겠죠. 그럼 일단 3단계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4단계를 선택을 하셔서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실 때 4단계로 올리는 것까지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픽 답변 전략인데요. 뭐 거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오픽 시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 4가지의 것들을 꼭 기억을 잘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 2번 듣기 적극 활용이에요. 오픽 시험은 문제를 2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무조건 2번 나오지가 않죠. 먼저 한 번 문제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5초 안에 거기
여기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야지만 다시 두 번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번 들을 수는 없는데 학생분들이 뭔가 두 번 들으면 감점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두 번 듣고 답하니까 감점 하나? 절대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더 한 번 더 듣고 대답해 라고 주는 배려인데 우리 그 배려를 충분히 활용해 줘야 돼요. 반드시 두 번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그냥 문제를 듣고 전체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파악을 해도 내가 이제 딱 입을 떼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들으면서 내가 이제 뭘 말해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리플레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답변 시간을 여유롭게 갖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 문제당 제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15문제를 총 풀 건데 한 문제당 몇 분 지나면 바로 패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한 시간은 없으니 최대한 많이 말을 해주면 좋죠. 하지만 중언무언 이거저거 막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당연히 이것도 감점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주관식 문제들은 그래요. 많이 어필을 하면 할수록 감점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문장을 쓰고 말할 수 있었으면 원어민과 똑같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쓰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많은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하시는 건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실수가 발생해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학생분들 보시면 이제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장소 이렇게 순서로 한다고 했지만 중간에 동사 틀린 것 같아. 아니면 목적어 틀린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간다 이런 과정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듣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버벅대고 자주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했을 때 한 단어 두 단어 정도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반복적으로 틀린 거 계속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중간에 잠깐 틀리긴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바꿔주시되 여러 번 계속 고치려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유창성과 속도 유지 연습이에요.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되게 뭐 주제별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스크립트를 이제 준비해가면서 본인만의 이제 그 말하기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외워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지나치게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때 되게 자신 있게 막 빠르게 말을 많이 하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주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잘 알아들으면 외운 게 나왔어 하면서 막 또 빨리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었어. 거의 말을 못하고 완전 이제 들쑥날쑥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웠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오픽은 자연스러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너무 암기한 티가 많이 나는 거 절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당한 속도를 내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화하면서 적절한 추임새랑 문장 간의 짧은 멈춤을 좀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보통 얘기를 할 때 막 쉴 새 없이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내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포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씩 잠깐 살짝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짧은 멈춤까지 조금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돌발 문제에 너무 당황하지 않기. 아까 서베이를 했죠. 사전 설문조사를 이제 12개 고르고 뭐 거주랑 여러 가지를 선택했는데 15개의 모든 문제가 오로지 여기서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발 주제가 나왔을 경우에 많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못 알겠는데? 나 아예 한마디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무슨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평가자 입장에서 얘는 아무 말도 안 했구나. 그냥
0점이에요. 그 문제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라는 거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조금 말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말을 한두 마디라도 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러시아로 적어봤거든요. 자, 맨 처음에 к сожалению, я не понял 또는 я не поняла вопрос вас. 맨 처음에 일단 좀 유감스러운데요 하면서 우리 요 표현 있잖아요. 러시아어. 요 표현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빠냐츠 동사를 써서 또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가 이제 내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또는 я не могу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나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장. Ой, это для меня очень трудно. Трудно ответить. 다 되는데요. 자, 앞에 추임새 같은 거. Ой, 어머나.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это для меня. 나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셔도 되고. 또 마지막에는 Я не знаю, что делать. что сказать. 이런 말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자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또 하나의 팁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Я думаю, что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난 이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내가 이해한 최대한의 내용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스크립트랑 상관없이.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발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침묵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4가지의 답변 전략까지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강은요. 그야말로 전략, 공략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험 대비를 시작하지 않았죠? 우리 다음 시간 3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픽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